그날은 엄마와 딸 모두에게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 상견례? 상견례? 그렇겠네. 네. 그런데 근데 엄마가 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일인가? 나은아, 준비 다 됐니? 병원 예약 시간 다 됐어. 없어. 없나 보다. 가출이야? 가출한 것 같은데요? 저부터 빨라졌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딸. 아, 딸이 사라졌다. 그녀는 어디로 간 것일까? 왜 사라진 것일까? 그날 이후 딸을 애타게 찾아 헤매다 지쳐버린 의뢰인이 탐정 사무소를 찾아오면서 이 의뢰는 시작되었습니다. 나은아, 따님이 사라진 지가 5개월이나 됐다고요? 네. 나은이가 갈 만한 데는 다 찾아가 봤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5개월 동안 아예 연락이 안 된 건가요? 네. 이거 진짜 행방불명인데요. 따님이 왜 사라졌는지 혹시 짐작 가는 건 없으세요? 병원 문제로 저랑 갈등이 좀 있었어요. 병원이요? 엄마! 합격자 발표 떴대. 나나 합격했네. 축하할 일인데.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는 착한 딸이었어요. 비싼 과외 한 번 못 시켜줘도 명문대에 합격할 만큼 모범생이었고요. 집이 먼 탓에 대학 입학과 동시에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나은아.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용돈 안 부족해? 엄마, 나 20살이거든. 월세 돈 받는 걸로도 충분해. 나머지는 내가 벌어서 쓸 테니까 걱정 마. 맞아. 그런데 얼마 뒤부터인가 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잘 안 되는 건 물론이고 나은아, 우리 딸 보고 싶어. 나 알바 중. 나중에 전화할게. 어렵게 전화 연결이 돼도 통화 한 번 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도 대학생 돼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서울 생활하느라 정신없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러다 몇 개월 만에 집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아? 그럼 얼마 만에 오는 딸인데. 왔다. 벨은 왜 눌러? 표정이 왜 집에 들어오는 게 서먹서먹하죠? 남자네? 저봐 남자일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야, 무슨 일로 남자애를 같이 집에? 자네가 나은이 남자친구라고? 네, 혹시 나이가 25입니다. 아이고. 이제 막 제대하고 복학했고요. 나은이랑 같이 호프집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넌 남자친구랑 같이 올 거면 미리 말 좀 해주지 그랬어. 근데 눈이 세모로 변했는데. 나은이가. 애가 좀 이상한데. 아니 넌 왜 이렇게 못 먹어? 이거 먹어봐. 좋아하는 거잖아. 그만 먹을래. 얼마 먹지도 않고선 너 왜? 어디 몸이 안 좋아? 저희 애가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엄마, 나 임신했어. 아, 너무 어리잖아. 3개월이래. 3개월이면 아우. 이게 날벼락이야. 설마 나을 건 아니지? 나을 거야. 너 이제 20이야. 아직 애라고. 아니 애가 애를 낳아서 어쩌자는 거야? 그럼 어떡해. 이미 생긴 걸. 지워. 아. 내일 엄마랑 병원 가자. 어머님, 저희 애 잘 키울 자신 있습니다. 군대에서부터 모아놓은 돈도 있고요. 저는 굶어도 나은이랑 저희 애 절대 안 굶기겠습니다.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자기 새끼가 스스로 가시밭길 가겠다는데 세상 어느 부모가 허락하겠어요. 그날부로 당장 휴학시키고 서울도 못 가게 했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됐어요. 지금 날짜가 며칠인 줄 알아? 너 진짜 병원 안 갈 거야?
네가 애를 안 키워봐서 몰라. 엄마 말 들어. 응? 싫어. 내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앞길 창창한 애가 애 때문에 발목 잡히고 싶어? 네가 아직 어려서 세상을 몰라. 인생 첫 단추 잘못 끼우면 평생 고생하는 거야. 엄마도 나 생겨서 결혼했던 거라며. 그거랑 이거랑 같니? 왜 이렇게 막무가내야? 그럼 엄마는? 엄마 아저씨랑 재혼할 때 나랑 한마디 상의라도 했어? 내 인생이야. 나도 내 맘대로 할 거라고. 너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 엄마 가슴 찢어지는 거 네 두 눈으로 봐야 속이 시원하겠니? 아니 태어나지도 않은 애 때문에 내 딸 발짝 꼬이게 사는 거 난 못 봐. 잘 됐네. 나도 엄마 인생 꼬이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빠져줄게. 죽든 말든 나 같은 자식 없다고 생각하라고. 아이고 어머니 그러면 안 되시는데 왜?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거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데 이제. 예. 엄마가 이렇게 빌게. 더 늦으면 안 돼. 딱 한 번만 엄마 말 들어주라. 그럼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든 나 아무 상관 안 할게. 나은아, 제발 한 번만. 그날 결국 병원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생명을 지운다는 게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론 부모로서 안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날이었군요. 이날 이렇게 나은이가 사라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 후로 5개월이 지났어요. 남자친구 쪽은 연락해 보셨어요? 네, 근데 제 전화를 안 받아서 같이 알바했다는 호프집을 찾아갔었죠. 저기요. 나은이 엄마인데요. 네. 김세원 학생이라고 알바생 있나요? 걔 안 나온 지 좀 됐는데요. 그럼 한국대학 재학생이라던데 무슨 학과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학교 그만뒀을걸요? 자퇴한 걸로 아는데. 네? 그럼 집 주소라도 좀 알 수 있을까요? 학교까지 그만두고. 얘를 왜 남자를 돈 벌어서야 돈 벌어야 벌려고. 되니까. 애를 키워야 되니까. 애를 가짐으로써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맞아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다른 길로 간 거네 아예. 그리고는 곧바로 자취방을 찾아갔는데 이사했더라고요.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다 모른다 하고 혹시 몰라 학교를 찾아갔는데 자퇴한 게 맞더라고요. 그럼 따님이 임신한 지 9개월 정도 됐다는 건데 출산일이 임박했겠는데요? 이미 지우는 건 늦었죠. 저도 그건 포기했어요. 아유, 엄마 심정이 오죽할까. 지금 얼마나 고생할지 그 걱정뿐입니다. 제 딸 좀 꼭 찾아주세요. 그렇게 저희는 출산이 임박한 의료인의 딸을 찾아 나섰고. 여보세요? 네, 저 탐정인데요.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혹시 최근에 나은 씨랑 연락한 적 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몰라요.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DM이나 톡도 안 보던데요? 수소문 끝에 남자친구의 본가도 찾아가 봤지만 저 계세요? 저기 안녕하세요. 세훈이 아버님이시죠? 혹시 지금 세훈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세훈이 그 자식 연락 안 하고 산 지 1년이나 지났는데 낸들 알겠어요? 왜요? 그 자식 또 사고 쳤어요? 또 사고 쳤어요. 아닙니다.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낳아도 시댁에서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을 줄 만한 상황은 또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죠. 우리 인분 딸이랑 그 남자친구가 살던 동네 근처 산부인과에도 안 나타난다는 거지? 제가 주변 산부인과 다 찾아봤는데
안 보여요. 속상하다 진짜. 에휴, 여보세요. 저 나은이 친구인데요. 얼마 전에 나은이 생일이라 선물이라도 보내려고 연락했었는데 주소를 보내주더라고요. 마침내 찾아낸 딸의 소재지. 아 속상해라. 딸이 있다고 추정되는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 허름한 빌라였습니다. 만삭이 된 딸을 이제 만나기 지금 졌는데. 참 건강에 신경 써야 될 때긴 한데. 나훈아, 딸이다. 오. 아이고. 봤어. 왜 이렇게 말랐어? 엄마. 미안해. 같이 있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 엄마. 몸 푼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 삼각김밥이 또 뭐야?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는 아기 용품들. 이제 갓 출산한 산모의 집으론 보이지 않았죠. 애기가 어디 갔어? 근데 애는? 애기 울음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우유 젖병이나 이런 것도 없고. 애 아빠는 일하러 갔어? 그 사람 없어. 무슨 소리야? 뭐야? 도망갔다고. 그럼 애기는? 애기는 없어. 아니 알아듣게 말 좀 해봐. 뭐가 없어? 그래. 애기가 왜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런 건데. 입양시켰어. 집을 나간 딸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그녀가 들려준 그동안의 이야기는 의뢰인이 걱정했던 상황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아 지훈이 이 새끼 이번에 오른다면서. 설마 또 이런 거야? 읽긴 또 뭘 잃어. 쥐풀덩 오르면서 팔기 전까지 선애 아니야. 내가 그 돈 병원비로 쓰려고 모아둔 거라고 했잖아. 그걸 손대면 어떡해? 300 갖고 좀. 야 네가 코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1분에도 1,000만 원씩 버는 게 코인장이야. 너 알잖아. 나 저번까지 나 5천만 원 벌었던 거. 나 그래서 말인데 병원비 좀 벌게 돈 좀 없냐? 내가 지금 돈이 어딨어? 돈이 없으면 좀 벌든가. 뭐? 내가 지금 어떻게 벌어? 됐어. 아유, 이 시간에 어디가? 돈 벌러 간다 왜? 병원 계속 병원도 가고 체크도 해야 되는데. 오빠. 오빠. 그 후로 남자친구는 연락두절되었고 결국 혼자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의뢰인의 딸. 집에서 혼자 났다고요? 진짜 힘들었겠다. 막막한 현실에 이 상황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졌고 결국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고 진짜 안타깝고 그냥 자존심 때문에 또 엄마한테 연락을 못하지. 미안해 아가야. 걱정하지 마세요. 사라진 딸을 찾아달라는 의뢰는 그렇게 어딘지 모를 씁쓸함을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자, 그런데 6개월 뒤. 또 왜요? 뭐가요? 잘 지내셨어요? 저야 딸아이 돌보면서 지냈는데 제 딸이 마음고생이 좀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게 딸이 너무 걱정해서요. 아이가 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를 찾아오실 게 아니라 입양기관에 가보시는 게 나을 텐데요. 그게 정식 입양이 아니래요. 사실 따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부가 있어서 그분들에게 아이를 입양시켰어요. 지금 불법 입양을 시켰다는 말인가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저도 아이도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아니 정말 너무 철없다. 저런 게 있어? 남자친구가 떠나고 처음엔 혼자 어떻게든 낳아서 키우겠다 생각했었어요. 저러고 날 때까지 혼자 있었던 거예요. 세대! 마침 잘 만났네. 대체 월세 언제 줄 거야? 벌써 3달째인 거 알아? 죄송합니다. 조만간 꼭 드릴게요. 나도 세댁 사정 딱 해서 기다려주려고 했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번 달까지야. 안 그럼 방 빼서 정리하는 걸로 하자고. 네. 아이고 세상 살기 진짜 퍽퍽하다. 아니 제대로 영양실조지 지금. 제대로 먹은 것도 없으니까. 예. 세대! 아이고, 세대! 세대! 아유, 큰일 날 뻔하셨어요. 혹시 저희 아기 잘못되거나 한 건 아니죠? 아기는 무사합니다. 그런데 산모분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빈혈 수치도 너무 낮고 일단 정식으로 입원 수속부터 밟고 며칠 더 지켜보시죠. 돈이 어딨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날 알겠더라고요. 환자분, 저기 산모분! 키우고 싶다는 제 마음이 욕심일 수 있다는 거. 그 욕심 때문에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는 걸. 아, 저 그 카페 저런 데서 이제 올라온 글 때문에. 같은 미혼모들끼리 서로.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9개월 만삭 산모입니다. 여러 형편상 저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도움을 드려도 될까요? 9개월이라고 했죠. 그맘때 숨도 차고 많이 힘들다던데. 네, 많이 걸으면 버겁긴 한데 견딜만 해요. 제가 8년 동안 시험관만 10번을 했거든요. 그동안 걱정 많았죠? 출산 때까지 생활비도 지원해줄 테니까 이제 태교랑 몸조리에만 신경 써요. 감사합니다. 저 대신 잘 키워주세요. 되게 좀 복잡하네요. 예, 마음이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걱정 말아요. 우리 둘 다 공무원이라 풍요롭진 않아도 안정적으로 아이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들이니까 나은 씨 목까지 행복하게 해줄게요. 잘 키워주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아이를 그 부부에게 보냈는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잘 있는지 사진이라도 한 장 받아보고 싶어서 연락했는데 절 차단한 건지 아예 연락이 안 돼요. 그 뒤로 우리 애가 밥도 안 먹고 매일같이 방에서 울기만 하는데 이러다 피 말라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저희가 뭘 도와드리면 되나요? 아이 소식이라도 알고 싶어요. 정말 딴 거 바라는 거 없고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따님의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솔직히 입양 보낸 아이를 다시 찾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 한 번만요. 정말 아이가 잘 지내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저희는 의뢰인 딸이 입양 보낸 40대 부부를 찾아 나섰고 수소문 끝에 결국 그 부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잘하고 있겠죠. 되게 따뜻한 분들 같았어. 그죠? 애기는? 팀장님, 아이가 안 보이는데요? 집에 시터가 따로 있나? 우린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니까 일단 좀 더 지켜보자고.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아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7개월 정도 됐다고 했지? 네. 그럼 저렇게 매일 애를 놔두고 나갈 수가 없을 텐데. 카시트가 안 보이는데요? 그래? 그렇게 간절히 아이를 원했다는 부부에게서 왜 아기를 키우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걸까? 이상하나. 누군가를 만나러 온 듯한 부부. 그렇게 기다리길 얼마 뒤 임산부를 또 만나잖아. 뭐지? 너무 이상하다. 부부가 만나러 온 사람은 만삭이 가까워 보이는 임신부였습니다. 와. 9개월이라고요? 네. 그맘때 숨도 차고 그렇다던데. 우리가 제안한 부탁 받아들여줘서 정말 고마워요. 내가 8년 동안 시험관만 10번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똑같은 레파토리. 그 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워볼게요. 혹시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한 건 아니겠죠? 설마. 근데 너무 말랐다. 밥 좀 잘 먹고 다녀요.
그럼 또 연락할게요. 그때까지 몸조리 잘하고요. 아, 예, 영호 씨. 아, 예. 잠시만요. 제가 리스트 작성해서 연락드릴게요. 네. 나 잠깐 화장실 좀. 나 이거 반납하고 있을 테니까 짐 좀 갖고 와. 알았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뭔가 적어놨죠? 번호를. 빨리. 사진 찍고. 찍어. 도통 보이지 않는 의뢰인 딸의 아이. 그리고 암호 같은 문자. 우린 예상치 못한 숙제를 안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부부 이상해.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 암호 같은 건 뭘까요? 글쎄, 그걸 찾아내는 게 우리 일 아니겠어? 야근이다. 뭐야? 수상한 입양 부부. 그리고 알 수 없는 암호까지. 그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기를 며칠째. 마침내 그들의 실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너무 궁금해서요. 저희가 원하는 조건의 아이가 나왔다면서요? 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성별, 부모 학력, 키, 외모 등 유전적 사항까지 까다롭게 선별하는데 두 분이 원하시는 조건에 딱 맞아요. 어머. 외모야 보시면 알 테고 산모 키가 165, 아빠 되는 사람도 180에 두 사람 다 공부를 잘했더라고요. 성별도 두 분이 원하시는 아들의 지금까지 정기검진에서 특이사항도 없었고요. 산모 나이야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데 현재 20살이에요. 수상한 입양 부부. 그들의 정체는 아이를 상품처럼 알선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신생아 브로커였습니다. 저 근데 유전병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 수는 없나요? 물론 유전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현재 태아 건강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1, 2차 기형아 검사 다 통과했고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태동이 어찌나 센지 저번에 배를 만져봤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요? 네. 어떻게 계약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약할게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고 자동차 물건 계약하는 진짜. 아, 진짜. 저번에 500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왜 여기 700이라고 되어 있죠?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요. 저희가 부모를 보고 신생아 등급을 판단하는데 지금 태어날 아기는 A 등급이에요. 그럼 600으로 좀 깎아주세요. 700. 싫으면 마세요. 이 정도 등급이면 당장 데려가겠다는 분들 많으니까. 애견샵 같다 대화가 지금. 그럼 저 3개월 할부로 좀 해주세요. 에이 너무하신다. 신생아 브로커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불법 입양시키기 위해 물건을 팔듯 흥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팩이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23, 미혼모예요. 아이를 낳아 키울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국가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예? 98만 원. 거기다 아이를 키우기 힘든 형편의 미혼모들을 상대로 경제적 도움을 미끼로 접근해 출산 전에 미리 태아를 확보하고 병원에 아이의 출생 정보와 산모 정보를 남기지 않기 위해 계획적으로 집에서 출산을 진행하는 등
이들의 신생아 매매 수법은 아주 치밀했죠. 그리고 그 의문의 암호는 뭐야? 암호 부리. 지금 제일 어린 애들은 얘들밖에 없어. 남자 말고 여자 없어? 없어. 잠시만요. 예. S+05B0512 출생지 서울. 아기 개월수 지금 개월수. 성별 보이, 걸. 출생인 신생아의 신상 정보를 암호화한 것이었습니다. 브로커끼리 매매 대상인 아이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일종의 표식이었던 것이죠. 브로커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나님 때문에 8년 동안 시험관만 10번 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했는데. 그게 그 사람들 레파토리예요.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미혼모를 상대로 안심시키기 위한 일종의 속임수. 그럼 우리 아기는요? 우리 아기도 팔려갔다는 건가요? 저 브로커를 잡아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20살 아이가 너무 많은 안 좋은 일을 겪네요. 어떡해, 엄마? 우리 아기 어떡해? 괜찮아. 탐정님, 아이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흔적을 안 남기는 게 이 사람들 수법이라. 네. 브로커들이 나은 씨를 집에서 출산하게 한 다음 바로 아이를 데려갔다고 했죠. 병원에 산모 정보와 아이 정보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출생신고 자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나은 씨 아이는 출생신고가 된 적도 없고 현재 누구의 아이로 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찾기가 더 어려워요. 우리 아기 못 찾는다는 건가요? 확률이 희박하다는 거죠. 노력은 해보겠지만 쉽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요? 그 브로커라는 사람들은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선 경찰에 브로커들을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고 조사받게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엠분 따님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처벌이요? 그러니까 얘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은이도. 실형 선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의도야 어찌됐든 돈을 받고 아이를 팔았다는 혐의를 받는 거니까요. 그건 안 돼요. 그 사람들 만나볼래요. 도대체 누가 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제 곧 올 겁니다. 탐정은 또 뭐야? 탐정이 마음에 안 드시면 경찰이라도 불러드릴까요? 누구야? 몰라? 고맙다고 내 아이 데려가 놓고선 기억도 못하네요. 아,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죠? 우리 아기 어딨어요 지금? 못 키운다고 질질 짜면서 푼돈에 핏덩이 같은 지 자식 넘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미혼모라 혼자 키우지도 못하고 애랑 같이 굶어 죽을 인생 우리가 걷어줬으면 고마워해야지. 돈 받고 좋아할 땐 언제고 입 싹 닦고 그런 식으로 은혜 갚으면 곤란한데 안 그래요? 이 집승같이 혼자 주시면 어떡해. 목숨을 장산다고 야간에 손을 놓고 나나. 뭐 하는 거야 지금? 가진 거 없고 못 배운 부모 밑에서 자랄 패급 인생 구제해서 잘 살고 교양 있는 집에 보내줬으면 고마워해야지. 뭐 하는 거야 교양 없이. 아, 이제 보니까 따님이 어머니 닮았네. 애 찾기 전에 따님 교육부터 시키는 게 먼저 같은데? 원래 저런 인간들이었던 거예요. 한 번이 어렵지 2번 사고 치는 거 쉽더라고요. 뭐? 정말 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만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모르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딴 집 가서 잘 크고 있는 애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거야? 너같이 돈 몇백에 자식 버리는 엄마보다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테니까 네 새끼 발목 잡지 말고 그만 꺼져. 어떻게 인간이 저 정도로 두 얼굴일 수 있지? 진짜 놀랍다. 제발 부탁드려요. 우리 애 돌려주세요. 가요. 안 돼요. 우리 애 돌려주세요. 제발요. 안 돼요. 우리 애 돌려주세요. 의뢰인의 딸은 처절하게 매달리고 애원했지만 그럼에도 아이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니까. 이게 진짜 현실인 거야. 결국 딸은 아이를 되찾기 위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여보세요? 다행히 당시 딸의 상황이 정상 참작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정리한 거라니까. 그리고 신생아 브로커들은 징역 2년형이 선고되어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소재지는 파악했지만 다른 집에 입양되어 살고 있는 아이를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합니다. 선물처럼 찾아온 생명. 누군가는 현실의 벽 앞에서 생명을 끝내 품에서 떠나보냈고 또 누군가는 그 절박한 순간을 이용해 생명을 상품처럼 거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까요? 미안해 아가야. 상품처럼 취급했던 그 생명이 누군가에게는 10달 동안 온몸으로 지켜내고자 했던 소중한 존재이자 평생 마음의 흉터로 남을 죄책감이라는 것을요.